자, 2025학년도 6월 모평 해설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공통 해설을 시작을 할게요. 1번부터 봅시다. 1번에 보면은 지금 뭐라 나와있냐면 세제곱근 25 그리고 분자에는 5가 되어 있고요. 그거에 2분의 3제곱이다. 자, 이 값을 구해달라고 한 건데 요 괄호 안에 먼저 계산을 좀 해주면은 5가 일단 주인공이고 얘는 1이고요. 요거 지수는 3분의 2인 거지. 그래서 1에서 3분의 1을 뺐다 이렇게 볼게. 그리고 그거에 2분의 3배인데 얘가 어차피 3분의 1제곱이니까 이 지수끼리 곱해야지. 곱해주면은 5에 2분의 1제곱, 즉 루트 5가 답이 되겠지. 4번이고요. 자, 2번으로 갑시다. 자, 이번은 fx가 자 x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2인데, 자, 일단 물어보는 그 극한은 f'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미분을 좀 해보면은 f'x가 2x 더하기 1이다. 그래서 이 대입하면은 5가 나오겠지.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에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지금 K가 1부터 5까지 갔을 때 AK 더하기 1이래. 자, 그것이 9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이 4라는 걸 줬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한 건데요. 일단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생긴 상수는 항상 뭐였어? 개수만큼 나온다 했었지. 그래서 1이 5번 나오니까 5가 축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AK죠? 그거와 별개로 얼마가 붙어 있는 거야? 5가 붙어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이제 4라는 걸 알 수 있고, 문제에서 묻는 거는 첫 항부터 6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첫 항부터 5항까지 합이 4면은 6항만 따로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네 둘 더한 답인 8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4번으로 갑시다. 4번은 그림은 안 그릴게요. 처음에 묻는 게 결국은 F 입장에서 0의 우극한이지. 그럼 0의 오른쪽을 봐봐. 2를 향해 가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1의 좌극한이죠. 그래서 1의 왼쪽을 보면은 1을 향해 가는 게 보이죠. 두 개 더해주면은 3이 나오겠네. 3번이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5번으로 가보자. 자, 5번도 보면은 함수 fx가 다음과 같아요. 자, 뭐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나오는 건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2인가 봐. 그래 놓고 미분 쳐서 1 넣어달라. 그럼 미분을 해야지. 물론 1을 넣을 거기 때문에 얘가 조금 주의 깊게 보이는데 그냥 미분하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해. 아니, 그대로 한번 쓰시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한번 쓰고요. 그리고 뒤에 거를 미분 한번 해주자. 그럼 요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다가 1 넣는 건데 얘는 어차피 사라져. 그래서 요 녀석만 우리가 계산하면 됩니다. F'에다가 1 넣자. 그래서 1 넣어주면은 2에다가 1 들어가면은 5가 되겠다. 그래서 10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자. 자, 6번에서 또 보니까 세타 범위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인데, 자, 이때 사인에 다음을 구해줘 라고 했어요. 구해줘가 아니라 준 거죠. 자, 얘를 줬을 때 이게 5분의 3인가 봐. 자, 그때 사인 세타를 구해라 라고 한 건데요. 봐봐. 요거 일단 보시면은 여기서 사인에 각을 부호만 바꿔줄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가 바깥에 생기지. 근데 그거를 반대편으로 넘겼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그럼 우리 이거 변형으로 2분의 파이 변형이니까 코사인 세타로 바꿔 쓸 수 있었고 그게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라는 거야. 그 말은 이걸로부터 우리가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는데 사인 세타는 5분의 4였죠. 근데 마지막에만 뭐 해주라 그랬어? 부호 판단하라 그랬지. 자, 부호 판단을 해주면은 얘는 3, 4분면이기 때문에 탄젠트만 양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써줘야 돼. 그럼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자. 자, 7번도 보니까 x에 대한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풀 k라고 돼 있어. 자, 는제로인데, 자, 이게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두 개가 돼달래. 자, 서다도실이에요, 서다도실.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당연히 그래프로 그려서 풀 건데, 그냥 요 풀 k를 넘깁시다, 막 k로. 그렇게 해놓고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요 왼쪽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 그거를 우리가 fx라고 이름 좀 주고서 미분을 좀 하자. 자, 미분해 보면은 f'x가 뭐라고 나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아니 마이너스 9거든요. 그럼 3으로 묶어주면은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지. 그러면 x 빼기 3이랑 x 플러스 1이 붙어야 돼. 뭐 요거는 그냥 계산하면 돼. 자, 그래서 뭐 요거 가지고 우리 그리는 거 많이 했잖아요. 요렇게 f' 생길 거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3인 거야. 그럼 풀이니까 내려서 그어주면은 요렇게 증감증하는 3차함수 나오겠죠. 이게 f입니다. 그 f랑 지금 우리가 반대편에 넘겨놓은 막k라는 상수함수, 걔네가 두 번 만나려면은 이렇게 두 그림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막k의 후보로서 얼마를 쓸 수 있냐면, 여기 3이었잖아. 그래서 f3 또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걔가 내려오면 여기니까 f-. 요거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개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3 좀 넣어보자. 그럼 27 빼기 27 빼기 27, 그 마이너스 27이겠지. 아니면은 f한테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보자. 그럼 여기 마1, 마3, 풀9. 그러면은 플러스 5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7, 요게 5.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k는 막 k를 구했기 때문에 k는 27 또는 마이너스 5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k의 합을 구하라 했잖아요. 더해주면은 22가 나오겠지. 4번이다. 자, 넘어가고요. 자, 세 번째 페이지로 가서 8번으로 갑시다. 자, 8번은 지금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랑 곱했는데 그 부호가 음수래. 그럼 일단은 알 수 있는 거는 공비가 절대로 0돼서도 안 되고, 둘의 부호가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지. 그 말은 공비죠. 공비도 0보다 작아야겠죠. 0보다 크면 안 될 거고. 자, 그랬을 때 여섯 번째 항을 줬어. 그게 16이래. 그리고 또 준 거는 2배의 A8 그리고 마이너스 3배의 A7. 자, 그 값이 지금 32가 되었으면 한다고 한 건데, 이때 9번째, 11번째를 더해줘 라고 한 거야. 그럼 봐봐.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공비를 그냥 우리가 R로 잡자. 그럼 얘는 일단 음수여야 돼요.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여섯 번째를 알잖아요. 여섯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2개 곱했어,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럼 그 앞에다가 그냥 2만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빼기 또 3배에 일곱 번째 항도 마찬가지야. 16에다가 공비를 하나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것이 32라는 거죠. 넘기면은 마이너스 32가 되겠지. 요렇게. 그래서 16, 16, 16을 좀 약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2r 제곱에 마이너스 3r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남겠다. 는 0이다. 그래서 요거 그냥 인수분해해서 풀면 됩니다. 2랑 1 들어가고 2랑 1 들어가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2r 더하기 1과 r-2가 0되는 수열인 건데, 그럼 r 값은 우리가 음수로 지금 해놨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r 값을 구했고, 이걸 토대로 문제에서 해달라고 한 거는 뭐야? 9번째랑 11번째네. 이걸 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섯 번째를 아니까 그 16한데, 자, 9번째는 공비를 3개 곱하면 나오지. 항번호가 3 차이 나니까. 그리고 더하기 11번째는 공비를 몇 개 곱해야 돼? 5개 곱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은 앞에 거는 2가 나와. 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나와. 뒤에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지.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5다. 1번이 정답이 될 거고,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9번을 보니까 fx가 다음과 같아. 자, x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고요. 작을 때구나.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가 된대.
자, 이때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fx 더하기 a 이걸 통째로 제곱한 새로운 함수가 나온 거야. 이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얘가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자, 우리가 배우기를 연속과 연속은 곱했을 때 연속이고, 그죠? 그럼 여기 봐봐. 0보다 작을 때 1차 함수니까 연속 함수지. 0보다 클 때도 2차 함수니까 연속 함수지. 그럼 f라는 함수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전체를 봤을 때 연속 함수, 왼쪽을 봤을 때도 연속 함수. 그럼 어디서만 문제가 될 법한 거냐면 0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다 0 대입하면 3이니까 둘이 안 맞아. 그러니까 지금 f는 0에서만 불연속이야. 근데 그 f한테 a를 더했대. 근데 a는 어쨌든 상수기 때문에 연속 함수예요. 왜냐면 상수 함수니까. 그래서 얘네들 더한 거 역시나 0에서만 지금 불연속인 상태. 그 녀석을 제곱한 게 연속이 되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새로운 함수를 그냥 우리가 gx라고 좀 잠깐 이름을 줘볼까? 그럼 gx는 지금 0에서만 불연속이라고. 그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건 뭐야? 0에서의 우극한과 0에서의 좌극한이 서로 같다라는 거를 만들어주면 돼요. 즉, 이 f한테 0의 우극한에다가 a를 더해서 제곱한 값이랑 0의 좌극한을 대입해서 a를 더한 다음에 제곱한 값이 서로 같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 보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대입할 거야. 그러면 0의 우극한은 큰 쪽이니까 요 아래 함수가 되겠죠. 여기다 0 넣어주면 돼. 그럼 3 나와요. 이때는 얘가 3인 거야. 그 다음 0의 좌극한은 작은 쪽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0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그래서 이거 토대로 그냥 방정식 풀자. 그럼 앞에 거는 a 풀 3의 제곱, 뒤에 거는 a마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된 거고, a제곱끼리 사라지니까 좌변은 6a 풀 9만 남고요. 우변은 마 a 풀 4분의 1이 남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넘기면은 7a 9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분의 35가 나와요. 그래서 약분까지 마치면은 a는 마이너스 4분의 5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죠? 그래서 정답을 우린 3번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그래서 10번부터 다시 해보자. 자, 10번을 봅시다. 10번에 문제를 또 읽어보면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다. 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래. 그럼 그거의 넓이가 9파이라는 거는 뭘 준 거냐면 반지름을 준 거죠. 3이라고. 그지? 이렇게 뽑아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3 사인 A. 자, 그 값이 2 사인 B랑 같은 값이래. 일단은 두고, 나 조건을 보니까 코사인 B랑 코사인 누구야? C가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된대. 자,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줘 라고 한 건데 잘 봐봐. 일단 삼각형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얘를 딱 보면은 코사인 값이 서로 똑같다는 거냐? 자, 코사인은 우리가 함수를 좀 그려보면 삼각형에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각도는 0도부터 180도까지만 관찰하면 되거든? 그러면 파이까지만 관찰을 했을 때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요. 이걸 지금 왜 그리고 있냐면 코사인 값이 서로 똑같다는 거는 절대로 사인처럼, 사인 커브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잖아. 파이까지 관찰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인 값이 같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어떤 두 각에 대해서. 근데 코사인은 그런 일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하나밖에 없거든, 유일하게. 자, 그 말은 B랑 C랑 뭐 했다는 거냐면 같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등변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보장이 되는 거고. 그럼 일단 그림을 대충이라도 좀 그려놓고 갈까? 이렇게 대충 생겼다고 해봐. 그럼 여기가 A고요. B, C. 이렇게 둘이 서로 같은 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자동으로 이등변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걸 만족한대. 뭐 이런 거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그냥 사인 법칙밖에 없잖아요. 사인 A는 우리가 2R분의 뭐라고 알고 있어? A라고 알고 있지. 사인 B는 뭐야? 2R분의 B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양변을 2R 약분하면 나오는 관계식이 뭐냐면 3A랑 2B랑 같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B를 뭐라고 대체할 수 있어? 2분의 3A라고 대체할 수도 있는 거죠. 자, A랑 마주보는 걸 A라고 하면은 B랑 마주보는 이 길이가 2분의 3A라고. 그럼 여기도 2분의 3A가 되겠죠. 이걸 준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문제에선 뭐랬냐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까지 구해달래. 자, 넓이를 구하려면은 A를 결국은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A를 어떻게 찾을까 생각이 드는데, 잘 봐봐. 요거 일단 이 삼각형을 우리가 얘를 아직 안 써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써먹으려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삼각형에 대해서 뭔가 각을 하나 알고 싶어. 왜 알고 싶어? 이유는 그냥 사인 법칙 활용하려고. 왜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알아도 되고요, 얘를 알아도 되고, 누구를 알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방법은 다양해. 요 삼각형 가지고서 요 삼각형을 다양하게 알려줄게. 여기가 지금 A가 공통이기 때문에 2분의 3, 2분의 3, 1 비율만 가져오는 거야. 그럼 또 좀만 더 간단하게 만들면은 여기가 3이면은 여긴 2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코사인 법칙 돌려서 각을 하나 알아내도 괜찮아. 근데 지금 문제라면 나는 이렇게 풀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이등변이다 보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요만큼 길이가 얼마가 돼? 2분의 A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바로 구할 수 있어. 3분의 1로. 그냥 2분의 3A 대 2분의 A인 거니까 3분의 1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사인 A도 한번 구해볼까? 사인 세타지. 사인 세타 구해볼까? 3분의 2루트 2죠. 그래서 이제 길이를 구할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사인 법칙을 좀 활용해 볼게요. 사인 B분의 걔랑 마주보는 2분의 3A. 그게 외접원의 지름, 이거의 2배, 6이다. 근데 지금 사인 B가 사인 세타잖아? 걔 넘기면 돼. 그래서 결론은 2분의 3A가 6 곱하기 사인 세타인 3분의 2루트 3인 거야. 2루트 2구나.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3이랑 얘랑 약분하면은 여기 2가 남죠? 그리고 우변에서 좀 넘어올까? 그럼 A는 뭐라고 나와? 3분의 2의 4루트 2인 거지. 그러면 3분의 8루트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를 구했고,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라고? 넓이지. 그래서 그냥 요거랑 곱해서 갈 건데, 자, 여기가 지금 2분의 A니까 여기는 2분의 2루트 2A야. 그럼 다른 말로 2랑 약분되면 루트 2A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쓸 때는 2분의 1에 밑변을 A로 쓰시고 높이는 루트 2A로 써주시면은 넓이가 나온 거고, 이거 A를 묶어주는 게 아니라 제곱을 해주면 얘를 제곱하는 거잖아.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돼? 9분의 64에다가 곱하기 2까지 들어가겠다. 길었어요. 그래서 9분의 64 루트 2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넘어갈게요. 자, 12번으로 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곡선, 함수 2개가 나와 있어.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은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뭐 뒤에 있는 문제들보다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그림을 좀 자세하게 잘 관찰을 해보자. 일단은 그냥 일반 지수함수 하나 띡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또 누구예요? 걔가 0,0을 지나면서 지금 요렇게 생겼나? 그래서 요게 이제 y는 1-2배의 마x제곱인 거고, 얘가 이제 y는 2x제곱인 상태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림이 복잡해.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D고요, 여기가 C고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도형이 하나 나온 상태예요. 이렇게. 자, 이런 상태고, 자,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지금 뭘 줬냐면 AB의 길이가 CD의 2배다라는 걸 줬어요. 요 길이가 저 길이 2배인가 봐. 그래서 그걸 당연히 써먹겠죠. AB 길이가 2배의 CD다. 그래서 이걸로 갈 건데, 뭐 일단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여기가 지금 y좌표가 똑같다는 거야. 평행하게 이동한 거니까 당연히 써먹을 거고, 그리고 저 길이 관계도 써먹어서 뭔가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쭉 내려온 요 지점을 내가 T라고 설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모든 점의 좌표를 쓸 수가 있거든. A점의 좌표는
t, 여기다 넣어주면 돼. 1마 2의 마 t제곱. 일단 b의 좌표는 t, 2의 t제곱. 그럼 c의 좌표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x좌표를 알 수 있지. y좌표를 알 수 있죠. y좌표가 동일한 거니까 지금. 그래서 c의 좌표를 써줄 때 x좌표는 정확하게 몰라도 y좌표가 1-2의 마이너스 t제곱인 거야. 근데 이렇게 한 문자로 가도 괜찮아. 한 문자로 가도 괜찮은데 한 문자로 쓰면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나는 무슨 짓을 했냐면 문자를 좀 두 개를 잡아서 갈게요. 두 개를. 그래서 여기를 s라고 잡고 s, 2의 s제곱. 그리고 여기는 d라는 점의 좌표는 s, 1-2의 마 s제곱. 이렇게 좀 잡아서 가는 걸로 하자. 자, 일단은 다 표현을 좀 해볼게. 내가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식은 뭐냐면 얘네들의 y좌표가 동일하다는 거야. 그래서 2의 s제곱이 요거다. 1-2의 마 t제곱이다. 요거 하나 일단 쓸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관계식은 요거죠. 그래서 요 길이를 잴 건데 그거는 요 위에 있는 y좌표에서 아래에 있는 y좌표를 빼는 거지. 그러면 2에 뭐예요? t제곱에서 마이너스 1에 여기 마이너스 적용하면 이제 부호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걔가 2배라고요. 누구의? 이거에. 그럼 여기서 y좌표끼리 또 빼는 거지. 그럼 2의 s제곱. 그럼 또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냥 연립해서 푸는 걸로 갈게요. 그래서 그냥 계산으로 밀고 가면은 답은 나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여기서 2의 s제곱 대신 얘 쓸 거야. 그래서 여기다 대신 넣을 건데 이거 넣을 때 조금 귀찮거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치환 좀 할게요. 뭐 할 거냐면 마이너스 2의 t제곱분의 1로 이렇게 쓸 거고 2의 t제곱을 우리가 p라고 좀 치환 좀 하자. 알겠지? 그래서 치환을 해주면은 얘는 1-p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통분까지 해주면은 p분의 p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요 식 있지? 그걸 내가 기억식이라고 할게요. 저 기억식을 위에다 다시 쓸게. 자, 하나씩 다시 써보자. 좌변부터. 얘 아까 우리 뭐로 치환했다고? p로 치환했지. 그래서 p로 바꿔서 한번 가볼게. 그럼 p 빼기 1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그냥 p분의 1 이렇게 쓰자. 자, 그 값이 2배라고요. 누구의 2배였어? 2의 s제곱이 얘란 말이야. 그래서 1분의 p-1 이렇게 쓸게. 그리고 마이너스 1에다가 뒤에 붙는 거는 s의 역수인 거죠. 2의 s제곱에. 그럼 2의 s제곱의 역수라는 거는 지금 뭐야? 이거의 역수라는 거야. 그래서 p-1분의 p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그냥 요거를 풀 건데 지금 분모에 p랑 p마일이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p랑 p마일을 곱할게요. 얘는 p랑 p마일을 곱해주면은 이게 똑같으니까 제곱이 돼야 되고요. 얘는 p마일만 하나 남겠지. p는 약분돼서. 그리고 2배에 얘한테 p를 곱하면은 p-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렇게 묶어놓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p랑 p마일을 받겠죠. 그 다음 얘는 p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조금은 계산이 좀 길지만 그냥 뭐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간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p제곱, 마이너스 p제곱, 그 다음 다시 p제곱. p제곱 하나 남고 이 중괄호 내에서 1차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p. 그럼 마이너스 p가 될 거고요. 상수항은 플러스 1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거에 지금 2배가 된 거야. 좌변도 한번 해볼까? 여기는 그냥 전개할게. p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차가 마이너스 2p의 제곱, 그 다음 1차는 플러스 1에다가 곱하니까 플러스 2p가 되겠다. 뒤에 있는 거랑.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싹 다 그냥 넘겨서 그냥 풀자. 자, 그럼 p의 세제곱에 얘 넘어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p의 세제곱이죠. 제곱에 얘 넘어오면 뭐야? 플러스 또 4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안 나오는데 요거의 약수 3 넣어볼까? 3 대입하면 어떻게 돼? 27 마이너스 3, 3은 9, 36 더하기 12고요. 마이너스 3이래. 자, 계산을 해보면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얼마 나오니? 39인가요? 요렇게 하면 얼마 나오니? 플러스 39가 나오지. 딱 떨어지니까 이대로 가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좀 해가지고 갈게요.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방금 해서 답 나왔잖아. 3이라고. 그게 답이야 웬만하면. 근데 일단은 그냥 가볼게. 3 해주면은 1, 3, 마1, 마3, 1, 3, 0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허근 나오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P값, 즉 2의 몇 제곱이? T제곱이 3이었다는 걸 구한 거야. 그럼 일단 구해놓긴 합시다. 필요하니까. T를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로그 2의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대입할 거고.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던 건 뭐냐면 넓이입니다. 넓이. 그럼 우리 이 넓이가 필요한 거야. 요 사각형의 넓이. 그럼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뭐 단순하죠. 그냥 2분의 1에 저 CA 길이가 필요하죠. 이게 높이가 될 거고 윗변과 아랫변 더할 거니까 AB랑 CD를 더할 거야. 요거 해주면 되는데 요 AB가 CD의 2배였잖아. 그럼 이거는 요렇게 해준 게 2분의 3CD인 거죠. 그럼 2분의 3 앞으로 보내자. 2분의 3이 아니라 3이지 미안해. 앞으로 보내면 이제 여기서 2분의 3인 거죠. 그리고 CA는 T에서 S를 뺀 건데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자. 우리 P값이 아까 얼마 나왔니? 3 나왔죠. 3분의 3 들어가면 3분의 2야 이게. 그게 누구야? 2의 S제곱이지. 아 그러면 어디다 쓸까? 2의 S제곱이 3분의 2라는 거는 S를 로그 2의 3분의 2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식을 만들자. 그럼 2분의 3에다가 CA 길이는 뭐라고? T에서 S 빼라고. T 빼기 S. 그리고 요거는 CD를 써주면 되겠죠? CD 이렇게. CD 길이도 그냥 한 번에 쓸까요? CD 길이가 아까 뭐였냐면은 요 자리였죠? 요 자리.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S에다가 3분의 1을 넣자. 그럼 3분의 2에서 1 뺀 거랑 얘 뭐야? 더하기 2분의 3인 거지.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건 2분의 3에서 3분의 1 뺀 거야. 그럼 6분의 9에서 2 빼면은 7 나오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6분의 7이었다. 자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하자. 파란색 계속 할까요? 그러면 얘네 둘 계산하면은 3이랑 얘랑 약분해서 2 돼서 4분의 7 생길 거고 T 빼기 S면 T가 아까 로그 2의 3 빼기 S는 로그 2의 3분의 2. 그럼 저거를 일단은 쓰자. 로그 2의 3분의 2. 그래서 가보면은 나누기잖아요. 그럼 4분의 7에다가 로그 2에 어떻게 나눠야 돼? 3을 3분의 2로 나누라는 거지. 그럼 2분의 9가 남아요. 그럼 우린 이거를 4분의 7에다가 로그 2의 3의 2배에서 얼마 빼는 거야? 1 빼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다 이렇게 전개를 해달라고 한 거니까 답을 마지막으로 써주면은 2분의 7에 로그 2의 3에서 4분의 7을 빼라는 거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평가원 문제인데도 계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계산이 필요한 문제니까 평가원 문제라고 계산 깔끔하고 이런 편견 버리시고 계산 준비를 열심히 해놔야 돼요. 알겠죠?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쭉 가야 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갑시다. 13번. 자, 13번이 오히려 훨씬 쉽습니다. 지금 보면은 함수가 2개가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나온 함수는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그래서 걔는 그림을 잘 보면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생기나 봐. 걔가 y는 4분의 1의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x 라는 원점 대칭 기함수고요. 그 녀석이랑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있나 봐요. 얘는 y는 mx 플러스 2래. 자, 이랬을 때 지금 그들과 y축 그리고 그렇게 둘러싼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는 2까지. 걔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나 봐. 여기가 이제 2가 된 거고 여길로 둘러싸인 걸 b라고 한 거야. 자, 이때 b에서 a를 뺀 거. 자, b-a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대? 3분의 1에. 그랬을 때 상수 m의 값을 구해라. 근데 이거를 막 또 뻘짓을 하면 안 되니까 요거 찾으려고 들면 좀 공부를 덜 한 겁니다. 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기로는 이 두 개의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을 쓰는데
하필 두 넓이를 뭐 하고 있냐면 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교점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뭐가 바뀌냐면 대소가 바뀌어요. 두 함수의 대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B에서 A를 뺀 값을 그냥 바로 쓰고 싶어. 그러면은 요 B는 정적분에서 양의 값으로 나와달라는 거야. 왜? B의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 다음 A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A는 마이너스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그럼 그렇게 나오려면 반드시 3차 함수가 먼저 앞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빼기 1차 함수를 해주는 거야. 왜? 3차에서 1차 순으로 빼야 B는 양의 값으로 나와. 왜? 3차가 더 위에 있는 구간이거든. 그리고 A는 음의 값으로 나와. 왜? 3차가 더 밑에 있는 구간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순서로 3차에서 1차를 빼면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3차면 여기가 1차가 되라.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한 번에 적분하라고. 그래서 누구에서 누굴 뺄 거냐면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뺍시다. 그럼 3차 함수가 지금 4분의 1의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x인데 거기서 1차 함수 mx 플러스 2를 빼라고요. 그래서 이 적분을 해주면 그게 얼마가 되라는 거야? 3분의 2로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이게 B 빼기 A거든. 그냥 적분합시다. 자, 이거 안에 있는 거 적분을 그냥 바로 할까?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 16분의 1의 x 4제곱에 얘는 4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m의 x제곱,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걔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라는 거야. 여기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2 대입해주면은 16이니까 그냥 1 될 거고, 여기 2 들어가면 얼마야? 또 1일 거고, 여기 2 들어가면 얼마예요? 4잖아. 약분하면 마이너스 2m 나올 거고, 여기도 2 들어가면 빼기 4겠지. 0은 어차피 싹 다 0이고 그게 지금 3분의 2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그냥 풀자. 여기서 해주면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을 두고서 3분의 1을 넘기자.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2m도 같이 넘어가면 2m으로 넘어가겠다. 여기서 m 값을 우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로 쓸 수 있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요거는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 그 다음에 14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구해라. 박스 조건을 보니까 자, 로그 2에 루트가 들어가 있네. 루트에 마이너스 n제곱, 그 다음 더하기 10n, 그 다음 더하기 75가 돼 있어. 자, 이거에서 빼기 로그 4에 뭐라 돼 있니? 75 마이너스 k의 n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값이 양수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가 나오래.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 n 괄호치기가 그냥 자연수 이런 게 몇 개라고요? 12개가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12개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수를 맞춰달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거죠. 요 녀석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원래 그냥 루트만 있었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지금은 커야 돼. 왜냐면 진수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0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서 일단 n의 범위를 구할 건데 얘부터 좀 해주면은 n제곱에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75 그게 0보다 이제 작다로 바뀐 거고요. 얘가 15랑 5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바로 가자. 이거는 마이너스 5랑 누구 사이야? 15 사이가 되겠지. 일단 이게 전제로 깔렸으니까 1부터 14 사이에서 두 개만 딱 제거하면 자연수에는 12개가 되겠지. 그거를 이제 다 고려했을 때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또 어떻게 돼요? n의 범위를 찾을 거니까 자, 75보다 kn이 더 작아야 돼. 여기서 n의 범위는 누구보다 작다냐면 k분의 75겠지. 원래 k의 부호를 원래 나눠서 가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 자연수 k의 합이지. 그래서 양수기 때문에 그냥 넘긴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진수 조건으로 범위가 나왔고요. 자, 진수 조건 우리 고려했으니까 요 루트는 이제 2분의 1제곱으로 생각을 하자. 그럼 2분의 1은 앞으로 떨구자. 2분의 1에서 이 분모를 요 밑에다가 줘버리자. 그럼 여기가 얼마로 변해? 4로 변하겠지. 그러니까 루트는 지금 없어진 상태인 거야. 왜 이렇게 했겠어? 미통일 하려고 한 거야. 그럼 결론이 뭐냐면 로그 4에 괄호 열고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라는 이 차가 얘를 마이너스 땡 돼 있으니까 넘기자.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로그 4에 75 마이너스 kn 이렇게 만족시켜 달라는 거고, 그러면은 4짜리면은 증가 계형이기 때문에 전체 부등호 방향이랑 진수끼리 부등호 방향이 똑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최종으로 나온 부등식이 진수끼리의 부등호가 다음과 같다라는 이러한 부등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도 75끼리 뭐가 돼? 소거가 돼요. 그래서 우변으로 다 넘어옵시다. 그러면 n제곱에 얘 넘어가시면은 마이너스로 묶어서 k풀 10에 n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0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만족한다는 거야. 자, 일단 여기서 나온 답을 좀 보면은 여기서 n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n은 0보다는 크면서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 k풀 10보다는 작은 거야.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범위가 나오는구나를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야.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n의 범위를 고려했을 때 n의 개수가 12개 나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12개를 나오게 만들 건데, 일단은 얘가 약간 베이스를 깔아준 거야. 왜냐면 이거 어차피 0으로 바꿔도 되죠. 자연수 n이기 때문에. 자, 근데 얘는 뭐보다 작다? 얘도 0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연수보다 작다. 그러니까 결국은 1부터는 무조건 이 범위 3개의 공통범위에 1은 들어가요. 1부터 12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왜냐면 얘는 0부터 시작해서 15까지. 얘는 뭐보다 작다 범위. 얘도 0부터 시작해서 뭐보다 작다 범위니까 당연히 1부터 12가 이 자연수 12개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되냐? 이 녀석이랑 이 녀석에 의해서 뭘 해주면 돼? 12개. 12보다 작다라는 12가 들어가야겠죠? 자연수에. 왜냐면 등호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범위를 맞춰주면 된다.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얘가 13이 되면 되거든. 왜냐면 k는 자연수기 때문에 정수 단위로 가야 돼. 그럼 13 되려면 k 얼마 가능해요? 3 가능하죠. 자, 그럼 k가 3일 땐 얘 어떻게 돼? k가 3일 때 이 녀석은 3분의 75니까 25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이거를 참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상황은 뭐 기억은 그냥 베이스 깔아주는 거였고, 디귿에 의해서 답이 생긴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k풀 10이네요. k풀 10이 13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k가 3이잖아. 그러면 범위를 알아봐야 돼. 왜냐면 세 가지의 공통범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로 기억은 베이스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깔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때문에 0부터 얼마까지? 13까지로 이제 범위가 이렇게 잘린 거야. 이게 디귿이야. 얘가 기억, 얘가 디귿. 그리고 니은이 뭐야? 이 k에 3 넣어봐. 약분해주면 얼마 나와? 25가 된다 했죠? 그럼 25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5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니은이라고. 그럼 이 세 가지의 공통범위가 이제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12개 들어가는 게 맞지. 답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k가 3인 건 인정을 해줘야 돼. 답입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얘가 이제 문제의 답을 내는 키가 아니라 얘가 키였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n이 k분의 75보다 작도록 하려면은 이 k분의 75가 누구랑 누구 사이여야 돼? 이 녀석이 12랑 13 사이여야 돼요. 이렇게. 심지어 12가 돼서는 안 돼. 왜? 이게 12가 돼버리면은 n에 12가 빠지지.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근데 13이 되는 건 괜찮아. 여기는 등호가 괜찮은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k가 누구냐는 거야. 자, 그럼 k 값을 한번 구해보자. 적절하게 넣어야 되는데 자연수로 넣어보자. 3은 아까 안 됐지. 4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k분의 75가 얼마가 나와? 4분의 75 바로 쓰자. 그럼 4일은 4. 그리고 4, 8에 이렇게 나오니까 18이니까 안 되네요. 그럼 k에다가 5 좀 넣어볼까요? 5 대입하면은 5분의 75. 얘는 아예 약분이 돼버리네. 15. 얘도 안 돼. k에다가 6 넣어보자. 6분의 75.
우리 6분의 72가 뭐라는 거 알아? 12라는 거 알지? 얘가 딱 12. 몇이 나오겠다. 그죠? 뭐 정확하게 12.5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요게 딱 요 범위에 들어가는 적절한 수다. 근데 확인해야 돼. K가 6일 때 과연 얘는 누구냐 이거야. 여기 6 들어가면 뭐나? 16이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머릿속으로 되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깔끔하게 보여줄게요. 처음에 나온 기억은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라 했지? 1부터 15 깔아줬고, 그 다음에 지금 니은이 뭐라고? 니은이 뭐였어? 12.5보다 작거나 작은 거죠. 그래서 12.5보다 작은 범위. 요게 니은, 처음에 기억. 그 다음 디귿이 뭐야? 0부터 얘 아까 K 자리에다 6 대입하면 16까지. 0부터 16이니까 16에는 여기쯤 있을 거라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돼요. 어쨌든 공통범위를 구하면 여기기 때문에 12개 들어가는 게 또 맞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답으로 K는 6 가능하다. 그래서 문제 나온 상황은 두 가지밖에 안 나오고 두 개를 더해주면은 9가 되겠지. 답이 4번이다. 이거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거보다 더 빨리 풀어야 돼요. 지금 설명하느라 되게 길어진 거고 금방금방 해서 수직성도 그릴 필요 없는 거니까 파악해서 푸셔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15번 갑시다. 15번. 일단 풀어보면 알겠지만 15번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시험지에서 공통 과목 중에서는 제일 어렵지 않았나 싶고 가볼게. 자,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함수 fx 그것과 상수 k는 0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그랬을 때 gx가 구간별로 제시가 됐어요. k를 기준으로 k보다 작을 땐 1차 함수고요. k보다 클 때는 fx 3차 함수가 된다. 자,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조건을 보면 함수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어.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정보가 나왔는데 증가하면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럼 지금 gx를 잘 보니까 k에서 두 개 함수가 교차를 한다는 거야. 바뀐다는 거잖아. 근데 부드럽게 그리고 끊어지지 않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두 함수 fx랑 이 1차 함수는 접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fx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접한다는 거고. 어디서? k에서. 그 말이고요. 그리고 증가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k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왼쪽은 1차 함수니까 기울기 2짜리잖아. 증가가 맞고요. 그 다음부터도 f는 증가 구간이 나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그냥 그려보면은 실제로 이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f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이게 f였어. 그러면은 저 1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얘가 y는 2x k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여기가 이제 교차하는 지점인 k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왼쪽은 1차 함수 쓰고 오른쪽은 3차 함수 쓰고 이렇게 가라는 거지. 그럼 증가하면서 미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접한다는 걸 일단 알 수 있지. 그 증가도 만족시켜줘야 돼. 자, 뭐 그건 그렇고 이제 나조건이 매우 중요한데,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당연히 중요하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부터 x까지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래. 3부터 x까지도 부등식을 만족시키래. 물론 딱 요것만 보고 그냥 제낀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야. 그래서 본인이 잘 이걸 풀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넘어갔다면 뭐 그게 최선의 선택이니까 잘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 볼 때 그렇다는 거고 이제 공부할 때는 당연히 다시 와서 해봐야지. 고민을 해보고 풀어봐야죠. 풀어보고서 이제 설명을 들어봐야 돼. 자, 근데 너희가 이런 표현을 안 본 건 아니야. 처음 보는 게 아니라고. 자, 요런 거 많이 보지 않았나? 요런 거? 그냥 단순해요. 두 개 똑같죠? 그럼 지금 얘는 절대값을 받았고 얘는 안 받았어. 그럼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저 나오는 모양이 달라져. 그럼 그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으면 얘랑 아예 사라질 거고요. 0이 될 거고요. 만약에 양수여서 그냥 나왔다면은 2배가 될 거라고. 그래서 뭔가 얘네들을 좀 잘 알아봐야 되는 상태야. 자, 근데 지금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하자. 0부터 x까지 gt 뭐 땡 나왔어? 그거의 dt.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대. 자, 잠깐 이 얘기 좀 할게요.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뭐 a라고 할까? a부터 x까지. 여기에 만약에 뭐 gt라고 했을까? gt, dt라고 해볼게. 이 문제랑 관련 없이 그냥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같은 표현으로서. 근데 얘가 지금 항상 성립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내가 요 함수를 hx라고 좀 이름을 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h'x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gx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맨날 하는 거야. h한테 a를 대입하면은 0이 되는 거지. 루틴대로 가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활용을 하는 건데, 자, hx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라는데 h에다 a 넣으면 0이래.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hx라는 함수는 여기가 x축이잖아요. 그럼 이 a라는 지점에서 일단은 x축이랑 만나야 돼. 근데 뭐 하라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여기서 절대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얘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 A의 근처에서는 만약 미분 가능이라면 이렇게 접하는 모양이 나오겠죠. 미분 가능이 아니면 뭐 뾰족하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미분 가능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뭐 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물론 그 외의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생길지 몰라. 그냥 위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요 A의 근처, 딴 건 모르겠고 요 A의 근처에서 반드시 극값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즉 왼쪽은 감소, 오른쪽은 증가. 그렇게 돼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 부등식이 성립하겠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얘도 똑같이 접근을 해볼게. 봐봐. 일단 요 부분을 내가 P1X라고 좀, P1T라고 할까? P1T라고 좀 잡을게. 그래서 이렇게 참 함수의 이름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요거 전체 있지? 요 전체. 일단은 요 전체를 H1X라고 할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럼 결론을 좀, 정리를 좀 해보자. 자, 첫 번째. H1X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H1에는 H1에다가 0 대입해. 루틴대로 가는 거야. 0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리고 H1을 미분해. 그럼 미분하면은 그냥 X를 요 피적분함수에다가 T자리에 넣으라 그랬지.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GX 곱하기 중괄호 열고 중괄호 쓰지 말자. 저 뭐야 P1X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도함수가 된 거거든. 근데 P1X 좀 알아볼까? P1X가 어떻게 그려지죠? X축 이렇게 그려놓을게. 자, 2차 함수가 기본이거든? 그럼 0이랑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길 거라고. 근데 거기서 절대값 때문에 음수인 부분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잖아? 그 마이너스 달고 나온 게 얘랑 사라져. 즉 여기서 음수인 구간은 반드시 0으로 나오라는 거야. 0 이렇게. 그리고 양수인 구간 내가 아까 뭐랬어? 2배를 하라 그랬지. 똑같은 게 더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2배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지금 누구야? P1이 되는 거야. P1. 뭐 P1X라고 다 써놓을까? 이렇게 P1X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네, 여기다가 H1을 그려볼 건데 H1을 다른 건 다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 부분만 그릴 건데, 자, 도함수를 토대로 그려보자. gx라는 모르는 함수, 저 모르는 함수랑 P1을 곱했잖아요. 근데 이 구간 자체가 0부터 1인데 0부터 1 사이에서 지금 0이 나온다는 거는 이 도함수 값이 0이잖아? 그러면 원래 함수는 뭐야? 상수함수를 갖는 거야. 근데 H1에 엮는 게 0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걔도 이렇게 나와요. H1도. 그냥 상수함수니까 따라가겠지. 그럼 봐봐.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 이후로 반드시 이 함수는 내려가면 안 돼. 올라가야 돼. 그 윗부분은 잘 모르겠어. 어쨌든 1의 근처는 이렇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0의 근처도 이렇게 올라가야 돼. 뭐 그 전에는 뭐 이렇게 꼬불꼬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게 되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너네 헷갈리니까 이렇게 잡을게. 지금 여기서 H1은 감소했고 여기서 H1은 증가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럼 봐봐. H1은요 미분을 했을 때 0의 왼쪽을 관찰하잖아? 왼쪽? 그럼 뭐라고? 감소하니까 음수라고. 얘가 음수라고.
그 말은 H1이 지금 누구냐면은 얘잖아. 얘네 둘 곱한 거. 그래서 G에다가 0에 좌극한 능거랑 P1에다가 0에 좌극한 능거의 곱이 지금 음수가 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P1의 0의 왼쪽 좌극한이 양수라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양수면 음수 만들려면 얘가 음수겠지. 그래서 G의 0의 좌극한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G의 0의 좌극한이 음수다. 이게 결론이야. 자, 그러면 이 결론을 약간 위에다 쓸까? 여기다가. 그래서 나온 결론이 G에다가 뭐 했다고요? 0의 좌극한이 음수다. 똑같이 한번 가볼게. 자, H1의 프라임, 이번에는 1의 우극한을 관찰하자. 이 오른쪽. 지금 뭐 한다고 저기서? 증가 중이지. 그럼 얘가 증가했다는 건 양수라는 거고, 그 말은 H1 프라임이 G랑 PA1을 그냥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G의 1의 우극이랑 그 다음 누구야? P1의 1의 우극의 곱이 0보다 크다는 거야. 근데 지금 P1의 1의 우극한은 양수잖아 또? 그럼 얘가 양수가 되어야 곱한 것도 양수겠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G의 1의 좌극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결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아직 얘 안 건드렸어.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만큼 있지. 얘를 또 내가 P2라고 잡을게. P2T라고. 그리고 요 전체 있죠. 요 전체를 여기까지. 이거를 H2X라고 잡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럼 H2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똑같아. H2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H2는 3을 대입하면 0인 거야. 루틴 가는 거야. 그 다음에 H2를 미분을 해요. 그래서 미분을 해주면은 그게 누구 나온다는 거야? GX랑 P2X가 되겠죠. 요렇게 일단 하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P2X를 좀 알아볼게. 그려볼 건데 잘 봐. 이걸 X축이라 잡아놓고, 자, 똑같아요. 2차 함수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있거든, 중간에. 그럼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 두 개 생기는 거야. 그리고 얘가 만약에 플러스로 나오잖아요. 안에 있는 게 양수여서. 그럼 그대로 나오지? 그대로 나오면 얘가 사라져요. 그럼 뭔 말이야?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었다면 양수인 구간이 오히려 0으로 나온 거야. 양수인 구간이 0으로 나온 거고요. 그럼 음수인 구간은 어떻게 된 걸까? 음수인 구간을 잘 봐야 돼. 음수가 됐을 때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거랑 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어.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음수인 상태로 마마가 붙었네? 그럼 뭐야? 플러스로 바뀌지. 그래서 플러스로 2배가 되니까 이 밑에 있는 거를 뒤집어서 2배 하면 돼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부호가 중요한 거야. 또 결국은 또. 어쨌든 여기서 플러스고 여기선 다 0인 거지. 자, 그럼 이걸 토대로 또 H2를 그려볼 건데, 지금 마이너스 2랑 1이 기준이고 3을 넣은 게 0이잖아. 자, 그럼 3을 넣었을 때가 함수값이 0이야. 근데 지금 얘가 P2X거든? 걔는 도함수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얘 값이 만약 0이 된다고 해봐. 얘가 0 된다는 거는 기울기가 0이라는 거야, 상수함수. 근데 3에서 지금 함수값이 0이니까 1 다음부터는 상수함수가 나오는데 함수값이 0인 상수함수. 그러면 요렇게 상수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확정이 된 거라고. 그리고 요 왼쪽 부분은 마찬가지야. 여기서 내려가면 안 되지. 왜? 0보다 크거나 같대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가는 모양으로 생겼어야 돼. 솔직히 여긴 몰라요. 왜? 중간에 뭐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돼도 양수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은 어쨌든 1의 근처는 반드시 이렇게 0보다 위쪽으로 그려져야 된다 라는 건 결국 1의 왼쪽에서의 기울기는 감소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정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H2에다가 미분 쳐서 1의 좌극한을 넣어요. 1의 왼쪽. 그럼 거기서 뭐 하고 있었다고? 감소 중이었지. 그래서 음수라는 거야. 자, 얘가 음수라는 거는 H2를 미분한 함수가 지금 얘였잖아. 걔한테 1의 좌극한을 넣어서 P2한테도 좌극한을 넣어서 곱하면은 음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P2의 1에서의 왼쪽 자극하는 부호가 뭐라고? 얘 부호가 플러스라고. 그럼 음수가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G의 1에 자극하는 음수구나. 결론은 이겁니다. G의 1에 자극하니 음수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에 여기 잘못 썼죠. 미안합니다. 여기 1에 우극한이야. 바보같이 썼네. 1의 우극한이 양수면서 1의 좌극한이 음수인 함수가 G라는 함수인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K는 지금 문제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했거든? 1이 어디 쓰냐 이거야. 어디 있냐 이거야. 근데 1에서의 G는 오른쪽은 양수면서 왼쪽이 음수라는 건 G의 1이 뭐라는 거야. 이 두 가지 조건을 종합해보면은 G1이 0이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1이 나올 수 있냐 이거지. 왜? 얘는 지금 K, K거든? 여기다 K 넣어보면은 그럼 양수, 양수라는 거야. 즉 1을 넣었을 때가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림상 불가능하다. 그 말은 1이 어디 있다는 거야? 더 왼쪽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때는 0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X축.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K는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1을 대입한 게 지금 0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구한 거잖아. 그럼 그거를 적용하는 함수는 1차 함수. 얘한테 적용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종합해서 나온 게 요거고요. 그러면 G에다가 1을 넣는 거는 1차 함수에 넣으면 되니까 2마 K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0이니까 K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걸 알 수 있다. 아, K 값이 2였구나. 자, K 값이 2니까요. 이제 마지막 답만 구해주면 되는 건데 하나 종합을 좀 해볼게. 그럼 지금 결론은 뭐냐면 함수 fx가 누군진 몰라도 지금 이렇게 생겨서 2라는 지점에서 둘이 교차를 한 거고, 그래서 여기가 2,2가 된 거야. 그래서 함수 gx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로 꺾여진 거고요.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x축이 뭐 한 여기쯤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1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런 그림이 일단 우리가 구한 마지막 상태가 됐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뭘 해달라 했냐면은 G에다가 K 플러스 1, 즉 G에 얼마예요? 3을 구해달라는 거거든? G에 3이면 결국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니? 오른쪽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F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G3은 결국 F3인 거예요. 그래서 F에다가 3 넣어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3차 함수 식이 필요한 거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fx를 식을 만들자. 자, 누구랑 지금 접하냐면 얘랑 접한단 말이야. 우리는 항상 이런 거 쓸 때 어떻게 해? 여기서 접했으니까 접점으로 쓰고, 얘는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근을 갖는 거지. 그럼 우리가 fx 식 쓸 때 최고착에서 1로 잡았으니까 2에서 접했고요. 어디서 또 만난지 모르겠어요 라고 쓴 다음에 그 만난 함수가 1차 함수 저 2x 빼기 k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뒤에다 그냥 적어주면 되죠. 근데 2x 빼기 k가 결국 2x 빼기 2잖아. 그래서 여기를 2라고 써도 괜찮겠다. 이렇게 알파만 모르는 상태로 쓴 거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f에 뭘 찾아야 돼? 3을 찾는 거지.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니까. 3 대입하면 뭐 나와? 3 마이너스 알파고, 여기 3 들어가면 얼마야? 플러스 4지. 그래서 7 마이너스 알파인 거야. 우린 이거의 뭘 찾는 거야? 최소를 찾고 있는 상태. 야, 이게 최소가 되려면 알파는 뭐 할수록 좋은 거니? 최대일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의 최대를 찾을 겁니다. 그럼 알파 최대를 어떻게 찾냐? 알파가 누군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번 접한 게 2였고요. 또 만난 여기가 알파라고 했지. 근데 저 알파가 클수록 좋다고. 클수록 좋다는 건 얘가 점점 여기에 가까워지는 게 좋겠지. 심지어 요 접점을 벗어나도 돼요. 뭔 말이야? 1차 함수 이렇게 있잖아요. 접하고서 여기가 접점이 된 거야. 아예 그림이 바뀐 거야. 여기가 2야. 그리고 알파가 여기서 다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알파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이 그림보다는 알파 값이 더 클 거라고. 아, 그럼 다 되냐? 다 되는 게 아니지. 어떤 것만 되냐면 이것만 만족시켜주면 돼요. gx는 증가함수다. 왜냐면 지금 여기까지는 결격사유가 아무것도 없어. 다 만족하고 있거든. 뭐냐면 왼쪽은 1차 함수 갖다 쓰고 오른쪽을 쓸 때 요거 3차 함수 따라갈 건데 요 중간에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만 안 생기면 돼.
즉 얘가 f잖아요. 이 f의 미분 친 녀석이 중간에 감소하는 일만 안 생기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알파가 가장 크게 모든 상황을 만족하는 값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f'이 필요해요. 그래서 f'을 구하려고 fx를 전개 좀 하자. 전개를 그냥 미분을 하고 하는 게 낫나? 그냥 전개하자.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4고요.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x 빼기 2고요. 요거 x 세제곱 3차 먼저 쓰고, 자, 그 다음 2차 쓰자. 2차는 얘랑 얘랑 하면은 마알파, 얘랑 얘랑 하면은 마4.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알파 플러스 4의 x제곱. 그래서 2차 이걸로 끝이고, 1차는 요렇게 하면은 4알파, 요렇게 하면은 4, 6. 그죠? 그래서 플러스 4알파에 더하기 6까지. 이거의 x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 마4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게 fx였고요. 이걸 미분을 하자. 자, 미분하면은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4의 x에 더하기 4알파 더하기 6 이렇게 나오겠지. 자, 결론은 이거야. 아까 말했듯이 이 녀석이 단 한순간도 감소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의 부호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럼 결론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라는 거지. 그래서 가보면은 반공식 쓸까요? 그래서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아. 요를 만족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알파 제곱에 여기서 8알파, 여기서 마이너스 12알파,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6,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래서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알파 값이 어떻게 나와? 근해 공식을 또 가야 되잖아. 근해 공식 해주면은 반공식도 가자. 2 풀마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루트 6 나와. 걔보다 작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범위는, 알파의 범위는, 참, 여기다 그냥 이어서 쓸까? 알파의 범위는 2 마이너스 루트 6보다 크거나 같고 2 플러스 루트 6보다 작거나 같아. 요라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알파의 최대가 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F 아까 얼마였다고? 3이었는데 그게 7마 알파였고 그 값은 마이너스 알파 대신에 이제 2 플러스 루트 6을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넣어주면은 5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을 우리는 2번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길고 어려웠는데 계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뭐 얻어갈 게 분명히 있는 문제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들과 어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나오려면은 피적분 함수는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 이런 것들 판단하는 거 그런 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다시 16번부터 봅시다. 자, 16번에 보면 로그에 2에 x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5. 자, 그 값이 로그 2분의 1에 x 빼기 3이래. 자, 이걸 만족할 때 x 값을 구해라. 일단은 항상 달려들지 말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진수 범위 체크하는 거. 여기서 마일보다 크다, 3보다 크다, 공통범위 3보다 크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2라고 바꿔서 마이너스 알파에다 씁시다. 그래서 넘기시면은 로그 2에 x 플러스 1이랑 얘 로그 더해질 거거든. 플러스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곱하기로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5를 넘기면은 는 5입니다. 그럼 결론. 요 진수가 얼마라는 거야? 2의 5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32라는 거지. 자, 그래서 나오는 결과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의 마3이 32다. 넘기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2x 빼기 35 이게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7, 5, 35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겠지. 그럼 x값은 7 또는 마이너스 5다.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3보다 큰 수기 때문에 7이 되겠죠? 정답이 7이고요. 17번으로 갑시다. 자, 17번은 fx에 대해서 f'x가 6x 제곱 더하기 2라고 되어 있고요. f0은 3이래.
그랬을 때 지금 물어보는 게 2인데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적분하는 거지. 부정적분 하면은 2x의 세제곱 더하기 2x 나오겠다. 그래서 적분 상수가 결국 3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대입하라는 거야 지금. f에다가 2 넣어달라 했어요. 그래서 2 들어가면 16, 2, 3. 그래서 싸그리 더하면 얼마 나와? 이거 더하면 얼마니? 5인가요? 그럼 21 나오나? 이렇게 되겠지. 아유, 여기서 잘못했죠? 여기서 2 들어가면 4죠? 더하기 3이다. 그러면은 23이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8번으로 가자. 여기다 할까 그냥? 자, 18번도 읽어보면은 시그마. 자, K가 1번부터 9번까지 갔을 때 괄호 해놓고 AK의 제곱 마이너스 10K. 그죠? 이게 120입니다. 라는 걸 줬어요. 자, 이때 상수 A를 구해라 라고 하는데, 자, 똑같아. 1부터 9인데요. A는 맨 앞에 두시고, 요 밑에 제곱이니까 우리 배운 거 6분의 9에다가 10에다가 19였죠? 그다음 마이너스 10배에 2분의 9랑 10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그게 지금 120이래. 자, 그럼 일단 계산이 되는 걸 먼저 볼 건데, 얘가 5잖아. 그럼 여기 9, 45잖아요. 그럼 450이죠? 넘기면은 여기 450 더해봐. 그러면 570 나오지. 그리고 여기다 약분 좀 할까? 여기 약분하면은 여기가 3 될 거고, 여기 2 남고, 여기 약분하면은 5가 남겠지. 그래서 15 곱하기 19인데, 얘랑 곱하면 딱 57 나와. 그래서 좌변이 57이랑 5랑 A를 곱한 건데, 그게 아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였어? 570이었지. 그래서 57이랑 57 약분하면 10 남아서 A는 2다. 뭐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자. 자, 19번에 시각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고 한대요. 근데 일단 이걸 알아야 돼. 어디서 출발한다 했어? 원점을 출발한다. 그럼 x 0이 0인 거야. x는 위치 함수라고 할게요. 자, 근데 그 vt가 지금 마이너스 t 제곱에 플러스 t 플러스 2라고 돼 있고, 얘가 0하고 3 사이래. 그리고 3보다 클 때는 1차 함수가 되나봐. t마 3에다가 마이너스 4래요. 그래서 요거는 t가 3보다 클 때를 의미한다. 자, 이때 출발한 후에 점 P의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각에서의 점 P의 위치가 1이다. 자,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 그럼 우린 뭘 알아봐야 돼? 이 속도의 부호가 두 번째로 바뀌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얘를 인수분해를 좀 해보자. 자, 요거는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마이너스로 묶자.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t제곱에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2고요. 인수분해 마저 가면은 마이너스에 t마 2랑 t 풀 1이지.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거를 그려볼게요. 자, 그려보면은 일단 얘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이렇게 절편을 갖는 함수고요. 근데 우리가 관찰하는 부분은 무조건 양수인 부분. 즉 여기가 이제 y축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오른쪽이 0 이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부호 판단을 해보면 여기 플러스였다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넘어가지. 근데 생각해봐. 일단 여기 3 대입하면은 마사, 여기도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지, 똑같이. 자, 그래서 연결이 된다는 건데 부호가 몇 번 바뀌어야 돼? 2번 바뀌라 그러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 딱 마이너스 4라고 해봐요. 여기가 3이었고 넣어서 마이너스 4가 나왔어. 근데 여기서 기울기 음수로 감소해봐. 그럼 더 이상 부호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근데 문제에서는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뀔 때라 했으니까 속도의 부호 변화가 두 번째로 생겨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서 뭐 할 수밖에 없니?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가 누군데? 얘가 두 번째로 바뀌는 지점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말한 게 뭐야? 요때까지의 위치를 준 거지. 위치가 1이 됐다라고 한 거예요. 양수 K를 구해달라라고 했어.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다 알고 있는 전제로 이제 접근을 해보면, 우리는
속도를 정적분하면 뭐였죠? 그러면 이거 뭐였어? 위치 변화량이었단 말이야. 위치 변화량. 어떻게 푸는 게 좋냐? 지금 0초부터, 그러니까 출발한 이후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를 알파라고 해봐. 알파 초까지 위치 변화가 얼만큼 일어난 거예요? 플러스 1이죠. 자, 뭔 소리냐면 인테그럴 0부터 알파까지 우리가 저 속도 함수를 적분을 해.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오라는 거야. 위치 변화량이 1이니까. 초기 위치가 얼마였어? 0이었지. 나중 위치가 지금 얼마래 문제에서? 1이래잖아. 그러니까 위치 변화한 만큼은 1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식을 쓸 수 있고,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당연히 0부터 3까지 따로, 그리고 3부터 알파까지 따로 하겠지. 자, 그럼 봐봐. 인테그럴 0부터 알파까지 속도 vt dt는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속도 중에 이제 저 구간에 해당하는 함수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의 제곱에 플러스 t에 플러스 2의 dt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더하기 인테그럴 3부터 알파까지는 누굴 써주면 돼? 얘를 써주면 돼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그냥 우리 저거는 그냥 vt라고 쓰고 넓이를 직접 구해볼까? 넓이를. 자, 잘 봐봐. 지금 요만큼이 길이가 얼마냐면 4입니다. 왜? 왜? 좌표가 마사니까. 요 길이가 4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세모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지금 세모분의 4. 그게 뭐야? 기울기지.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세모분의 4가 기울기 k예요. 그럼 여기서 세모가 궁금한 거니까 세모는 k분의 4라고 쓸 수 있어. 자, 그럼 결론. 요 뒷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일단은 정적분이기 때문에 음수로 써줘야 돼. 마이너스의 삼각형의 넓이.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쓸 건데, 요 넓이. 그거는 세모 곱하기 4의 절반, 2세모야. 얘한테 2배 하면 되니까 k분의 얼마야? 8이 되겠지. 이건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고, 이 앞에 거는 그냥 정적분 해야죠.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t죠? t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t의 제곱 더하기 2t가 되겠지. 걔를 0부터 3까지 해라, 이 소리야. 거기서 이제 k분의 8을 뺀 거지. 자, 대입해보면은 3 들어가 봐. 약분까지 해서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9 그리고 플러스 6, 0은 의미 없고 마이너스 k분의 8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게 지금 1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k분의 8 넘기면 k분의 8은 여기서 마 3 생기고 얘 넘어오면 마 4잖아요. 그럼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k가 얼마다? 16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19번이었고 20번으로 넘어갈게. 자, 20번은 그냥 케이스 다 해보면 돼요. 다 해보는데 하면서 이제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그 중에서 묶어서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묶어서 생각을 하겠지. 근데 묶어서 생각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 해보면 돼요. 자, 문제 읽어보자. 5 이하의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열린 구간 0부터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y는 a sin x 플러스 b가 x는 파이랑 만나는 점의 집합을 a라고 한대. y는 1, y는 3과 만나는 점의 집합을 bc라고 한대. 근데 a, b, c의 합집합이 3이 되도록, 즉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해달래요. 자, 그러도록 하는 순서상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를 더 곱해라. 자, 그럼 뭐라고? a, b는 5 이하의 자연수래. 그리고 사인 그래프가 나오는데 걔를 그냥 내가 fx라고 잡을게요. a 사인의 x 더하기 b다. 근데 일단 집합 a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x는 파이랑 만나는 점이거든요. 그럼 여기다 그냥 파이 넣으면 돼. 그래서 f에다 파이 넣어보자. 그럼 사인 파이인데 사인 파이는 어차피 0이거든. 그래서 b만 남겠죠. 그래서 일단 뭐 할 거냐면 저 중앙값에 해당하는 b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그 b를 좀 선정하면서 가보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틀렸다는 거는 뭐 중간에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이랬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시작을 못했다는 거는 시도조차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 파악이 안 돼.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간단하게 대입해가지고 직접 해보세요. 알겠죠? 해보면서 감을 잡아야 돼. 읽어서 어떻게 한 번에 다 돼. 뭐 할 거냐면 지금 b가 일단 중요하니까 b에다 1 넣어보는 거야.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해서 그냥 1 넣어본 거예요. 그럼 봐봐.
그럼 그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y는 1, 얘가 지금 중앙값이 된 거고, 그거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선이랑 그리고 y는 3 그리고 중간에 파이, 요 세 개 선이 좀 중요한 선이 될 거야. 지금 여기 2파이. 그럼 봐봐, 만약에 여기서 사인 그래프가 a가 1이 돼서 요렇게 됐다고 쳐봐요. 1이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그럼 지금 열린 구간이니까 양 끝은 포함하면 안 돼. 그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여기서 하나, 1이랑 만나는 거 여기서도 똑같이 겹쳐. 하나야 여전히. 3이랑 만나는 게 없어. 그럼 그때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해보라고. 그럼 2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닿겠지. 요렇게 여기 밑에도 닿겠죠. 그러면 이제 노란색 선들과 만나는 거는 여전히 하나, 둘, 그리고 파이랑 만나는 게 하나인데 겹쳐. 여기선 두 개가 된 거야. 안 돼. 그럼 3이 됐다고 쳐봐. 그럼 3이면 더 올라가겠지. 여긴 더 내려갈 거고. 그럼 노란색 선이랑 만나는 게 여기 하나, 하나 해서 총 3개. 파이랑 만나는 것도 겹치니까 여전히 3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A가 적어도 1, 2는 안 되고요. 3까지는 가야 돼. 그리고 3, 4, 5일 때 다 모양이 어때? 똑같은 거잖아. 3부터 5까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케이스마다 다 해보면 돼요. 두 번째 해봐. B가 2였다고 해봐. 그럼 상황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럼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게 1이랑 3이잖아요. 걔네 그려놔. 그리고 파이야. 그려놔. 자, 그럼 2파이까지 관찰을 할 건데, 자, 이번에는 중앙값이 B가 2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를 지나가야 돼. 이게 중앙값이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1이었다 해봐, A가. 그럼 1이면 이렇게 위로 한 번 닿고 아래로도 한 번 닿겠지. 그럼 어떻게 돼? 한 번, 그리고 두 번 만나. 그 다음에 파이랑 만나는 거는 여기서 만나지. 3번. 이게 되는 거야. 이때 A가 1인 게 된 거야. 그럼 2로 넘어가 볼까? 2가 돼버리면은 이렇게 넘어가지. 그럼 벌써 하나, 둘, 파이랑 만나는 거 셋, 여기서도 두 개가 더 생기지. 그래서 이건 넘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가도 계속 똑같은 상황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더 이상 안 나온다. 끝. 세 번째. 자, B가 3이었다고 해봐요. 그럼 B가 3이었으면은, 자, 이렇게 돼서 또 3을 갖다 그려. 여기가 3이야. 1은 더 밑에 있겠죠? 그리고 파이, 그리고 2파이. 그려보자. 3에서 지금 위아래로 올라갈 건데, 올라가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만나. 여기서 한번 만나고, 자, 만약에 1이었으면 이렇게 조금만 갈 거란 말이야. 그럼 만나는 게 그냥 여기서 끝이야. 하나. 그럼 2였으면 여기 닿겠지. 그럼 몇 개야? 하나, 두 개가 된 거야. 3개 만들어야 돼. 그럼 당연히 더 내려가면 되겠죠. 즉 1일 때, 2일 때 안 되고 3부터 된다는 거야. 그럼 이때도 B가 아니죠. A는 3부터 5까지 되겠다. 요 위에는 왜 안 그렸어? 내가 더? 여기는 더 이렇게 커져도 변화가 안 생겨요. 교점의 개수에는. 그래서 안 그린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B가 4였다고 해봐.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몇 개 좀 해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던 건데 결국 나중에 돼보니까 어때? 다 해봐야 되는 거였던 거야. 알겠지? 왜? 계속 상황이 바뀌잖아요.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랑 다 달랐지. 그 4일 때로 가보는 거야. 그럼 4도 마찬가지로 해. 자, 1과 3이랑 만나는 걸 체크할 거고, B가 4면은 요 위에 이제 중앙값이 생겨. 자, 그럼 여기서 또 파이가 중요하니까 파이 그어놓고, 그 다음에 2파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위에는 여전히 의미가 없죠. 그럼 밑으로 가는 걸로 우리가 교점 개수를 만들 건데, 여기 1이었으면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만나. 안 돼. 그리고 2였으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여기서 파이랑 하나 만났고, 여기서 둘, 여기서 셋 만나는 거지. 괜찮아?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파이에서 하나 만나고 둘, 셋, 네 개가 생기지. 그래서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A가 얼마인 것만 되냐면 2인 것밖에 안 돼. 아까처럼 2가 돼야 이렇게 중간으로 생겨야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지. 그럼 B가 5일 때는 얘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B가 5일 때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또 1 그리고 3 갖다 그어 놓고, 여기다가 파이 그어 놓고, 여기다가 2파이 그었어. 그럼 이번에 5에서 중앙값까지니까 위에는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고,
밑에를 봤을 때 이어가지고 접하면은 한 번이랑 두 번, 파이랑 만나는 것까지 두 번 생기니까 안 되고요. 또 이 정도 가운데 내려가야 돼. 그럼 여기서 파이에서 한 번 만나고 둘, 셋 생기는 거지. 더 내려가면 안 되지. 그래서 이때는 A가 3인 게 가능하다. 이걸로 끝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해달라고 한 거는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자, 그럼 제일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볼까? 여기서 하면은 4인데 여기는 3 나와. 더 이상 3보다 작은 건 없어. 그러니까 최소값은 지금 3인 거야. 최대도 찾아보자. 제일 큰 거 1이랑 5. 얘는 안 되고 여기는 3이랑 5. 그러면은 더하면 8. 여기는 더하면 6. 여기는 8. 어쨌든 8이 제일 크네. 그러니까 얘네 둘 지금 뭐 해달래? 최대 최소를 곱하래. 정답이 얼마예요? 24인 거지. 그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21번 가보자. 최고차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일단 fx가 4차 함수인데 최고차 개수 1이니까 뭐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때 가조건 f'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f'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하는 a의 최대. a의 최대값이 얼마다 지금? 2라고 되어 있네요. 돼 있고, 자, 나 조건을 보니까 자, fx는 k를 만족하는 x가 지금 원소인데 그거를 만족하는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교점 개수가 3개 이상 나오라는 거야. 그러한 k의 최소값은 3분의 8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4차 함수인데 교점 개수가 3개 이상 나오는 그림으로 나와 달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이제 이런 그림은 단순한 그림 있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k라는 상수함수 그어봤자 두 번밖에 안 만나니까 이런 애들은 제끼라는 거고, 누구로 풀어달라는 거냐면 그 값이 3개짜리 이런 형태를 풀어달라는 소리예요.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 fx에 대해서 f0은 0이다 줬고 f'1이 0이다를 줬어. 그럼 봐봐.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그 값이 3개 이상 나와라. 그러면은 도함수는 무조건 이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런 형태. 그래서 요거일지 아니면은 이런 모습일지 그건 모르겠어. 둘의 차이점이 뭐야? 넓이죠. 넓이 차이. 넓이가 서로 이렇게 다르게 일부러 그려본 건데, 자, 봐봐. 우리 요런 거 할 때 마플 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는데 요 넓이에 의해서 올라가는 만큼과 내려가는 만큼을 조절하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얘는 어떻게 돼? 마플인데 얘는 여기서 좀 많이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덜 내려오고 올라가라. 이렇게 그리는 거였는데, 자, 과연 이 두 개 중에 누가 맞을까 이거야. 근데 그 전에 먼저 누구를 확정 지을 수 있냐면 f'a의 부호가 음수 혹은 0이 되는 그거의 최대값, a의 최대죠.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라는 건데, 걔가 음수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 둘 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라는 거야. 가장 오른쪽에 숫자가 2가 된다. 음수이면서 0인 거. 그래서 저기 가장 오른쪽 그 값이 2라는 거는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태고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맞냐 이건데, 자, 일단은 나 조건에서 아까 fx가 k입니다를 만족하는 k의 최소, 그게 3분의 8이었지.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그림에서는 3분의 8이 여기라는 거야. 얘가 3분의 8이라는 거죠. 왜? 걔가 마지막으로 3개의 교점을 갖는 거지. 그 이후로는 4개도 생기지만 어쨌든 최소값 찾는 거니까.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얘가 3분의 8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일단 이런 상태인데, 그리고 2였어. 얘는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뭐냐면 1 넣었을 때 그 박스 밑에 도함수에다 1 넣으면 0 나온대. 즉 뭐냐면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1이라는 거야. 여기도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라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기가 1이든 여기가 1이든 됐다고 쳐보면은 0은 어디 있니? 0. 1이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럼 0은 무조건 얘보다 왼쪽이겠죠. 어쨌든 이 부근에 생기는 게 0이야. 근데 0이라는 숫자를 이 f한테 넣으면은 함수값이 얼마가 나온대? 0이 나온대.
근데 얘는 0이 될 수 없어. 왜냐면 3분의 8이 버티고 있거든. 3분의 8보다 밑에 0이 있잖아. 이거는 불가능한 상태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그림은 탈락인 거야. 그럼 얘가 1이건 얘가 1이건 어쨌든 0이라는 숫자는 얘보다 더 내려가기 때문에 0을 만들어줄 수 있다. 충분히 얘가 1이어도 되고요. 얘가 1이어도 된다. 왜? 여기가 1이어도 0이 한 여기쯤 있어서 더 0 밑에 3분의 8보다 밑에 생길 수 있는 거잖아. 얘가 마찬가지로 1이어도 0은 더 왼쪽이면 되니까 3분의 8보다 밑에서 0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이것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맞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푸냐. 다른 건 모르겠고 어떻게 풀 거냐면은 그냥 여기를 만약 여기가 1이면 여기를 알파라고 하자. 여기가 1이면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 그러니까 알파가 정확하게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그냥 저 근들 중에 하나가 1이고 근들 중에 하나가 알파라고만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F를 미분쳐. 그 미분친 녀석은 최고차 계수가 4로 딱 떨궈질 거라고. 그리고 2도 갖고 있고 1도 갖고 있고 알파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써볼게. 그래서 이렇게 그냥 f의 프라임 x를 구성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얘를 전개 좀 할게. 뭐 어쩌겠어. 그냥 전개해야죠 그냥. 왜냐면 전개해서 fx를 좀 알아보려고 전개를 할게요. 그럼 x제곱에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해볼까? 우리 전개라는 걸 어떻게 배웠어? 차수별로 계산하는 거였거든? 4는 나중에 생각하고 3차는 얘네 하나씩 내보내는 게 x일 때만 가능하니까 x세제곱. 그 다음 2차라는 거는 두 개는 x, 하나는 상수. 그럼 마알파, 마이가 만나서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3이 2차의 계수가 되는 거야. 1차는 뭐야? x 하나에 상수항 두 개. 그럼 알파, 그 다음에 2알파, 그 다음에 2가 생기겠지. 그러면 이건 더하기. 알파에 2알파니까 3알파. 그게 더하기 2였죠. 이거에 x.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수. 다 나오면 마이너스 누구 나와? 2알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네를 적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4를 다 분배를 한 상태로 적분을 해보면은 fx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 4x 세제곱이잖아.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4에 알파 플러스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에 알파 플러스 3의 x 세제곱. 그 다음 얘는 2가 분모로 떨어져서 2에다가 3알파 플러스 2의 x 제곱.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8알파의 x.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F형이 얼마라 그랬어요? 0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적분상수는 없다. 0이다. 자, 근데 이 녀석이 지금 뭘 만족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숫자 3분의 8. 2 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3분의 8이 나와야 돼. 그래서 2를 넣으면 3분의 8이구나.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얘네 중에서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냐. 넓이가 똑같은 거. 근데 넓이가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쨌든 마찬가지야. 근데 그거는 해보면 알겠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지금 3분의 8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걔보다 위로 가면은 2번 만나긴 하는데 4번 만나긴 하는데 딱 요거일 때는 2번 만나기 때문에 최소값이 정의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불가능하다. 어쨌든 제낀 거고. 자, 그럼 얘에 대해서 지금 2 넣었을 때 얼마 나오게? 3분의 8 나오게 계산만 하면 돼요. 그래서 f에다가 2 넣어보자. 자, 2 대입하면은 16 마이너스 3분의 4에 알파 플러스 3에다가 2 대입하면 얼마야? 8이지.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에 여기 어차피 2 넣을 거니까 8로 쓰자. 8에 3알파 더하기 2고요. 그 다음 또 2 대입하면 뭐야? 마이너스 16알파 되겠지. 그 값이 지금 얼마가 되라는 거야? 3분의 8이 되라는 소리야. 계산하자. 자, 마이너스 3분의 4알파 플러스 24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16알파. 여기 둘 더하면은 플러스 8알파고요. 거기다가 여기 뒤에 숫자도 있었네. 32죠? 3분의 32? 그럼 마이너스 3분의 32알파에서 더하기 뒤에가 8알파였어. 그 다음에 더하기 16이랑 또 뭐 얼마야? 여기 33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32 생긴다. 그 여기는 플러스 16도 생기죠. 그 값이 지금 3분의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얘네 둘 32니까 요거랑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얘네 둘만 계산을 해보면은 요 둘 계산해보자. 그럼 3분의 24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나오고요. 알파. 그게 싹 사라져서 3분의 8입니다. 그냥 계산한 거야. 결론. 알파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걸 구한 거죠. 그래서 fx를 구했고, 그 fx에 대해서 뭐 해달래? 3 넣어달래. 자, f에다가 3 넣어보자. 자, 알파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2가 된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된 거지. 여기는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1 들어가면 8 된 거죠. 자, 저기다 넣어볼게요. 3 대입해주면은 3의 4제곱 마이너스, 여기 3 세제곱 들어갈 거거든? 그럼 여기 하나 사라지죠. 그러면은 9 들어가니까 36에 2배 하면 마이너스 7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2가 3인가? 3 들어가면은 9니까 마이너스 18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여기에 3 넣을 거니까 플러스 24가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얘가 81, 72 빼면은 9, 얘네 둘 계산하면 플러스 얼마야? 6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5로 나오게 되겠죠. 정답이 15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냥 3차 함수, 4차 함수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공통과목 마지막 문제 22번으로 갑시다. 자, 22번에 자, 문제를 또 읽어볼게. 수열 A에는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관계는 서로 반대부라는 걸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건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대. 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 다음 번째 항은요 전 걸로 만들어 달래요. 근데 어떻게 되라고 하냐면 an 빼기 루트 n에 a의 루트 n, 요거는 루트 n이 자연수면서 모두 만족하래? an이 양수인 것까지 만족을 해야 된대. 자, 그리고 밑에는 an 더하기 1인가 봐. 이건 뭐야? 그 외래요. 그 외. 그 외면 이게 결국 뭐예요? 전 거에다 1 더해서 다음 거 만들어라.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야. 자, 그랬을 때 15번째 항이 15가 되도록, 15번째 항이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첫 번째 항들의 곱을 구해라 라고 한 건데, 일단은 이런 문제는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계속 다 하는 수밖에 없고요. 15를 알고 있으니까 15번째 항을 아니까 15번째 항에서 거꾸로 돌아오거나 첫 번째까지, 혹은 첫 번째부터 만들거나 1 되도록, 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 문제는 당연히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 잘 봐봐. 이걸 잘 쳐다보면은 이게 경험이 좀 부족하면 잘 안 보여. 그럴 때는 그냥 둘 다 해보면 돼. 근데 공부를 할 때, 시험 때는 경험이 부족하다면 이런 건 안 푸는 게 맞고요. 공부할 때는 시도를 해야지. 시도할 때 잘 안 되면 해보는 거야. 해보고 그 중에 뭐가 더 좋구나를 판단하면 돼.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판단이 생긴다고. 뭐냐면 얘 때문에 여기 만약에 n이 9였다고 해봐. 그럼 여기 루트 9가 자연수가 맞잖아요. 9를 해버리면 여기에 누가 나와? 3이 나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15부터 거꾸로 돌아오다 보면은 중간에 A9도 거칠 거 아니야? A10이랑 A9도. 그걸 판단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세 번째까지 고려해야 돼. 아직 거꾸로 오는 중이니까 세 번째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벌써 세 번째가 필요한 거야.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냐면 그냥 얘를 2부터 넣을 수 있는 거지만 만들어 가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하나씩 다 만들어 갈 겁니다. 근데 방금도 말했지만 이 규칙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성립하기 때문에 얘네 둘의 관계에는 무관한 식인 거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 문제는 첫 번째 항은 어쨌든 A2만 알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니까 A2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A2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지금 A2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어쨌든 얘는 여기다가 2 넣어보면 자연수가 아닌 상태지.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 해당될 거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 n에 자연수가, 그러니까 제곱수가 들어가라는 건데, 제곱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우리 어차피 15까지만 볼 거니까 1은 제외하고 4, 9로 끝인 거죠. 4랑 9밖에 없는 거야. 그럼 걔네 두 번에서만 위의 규칙이 발생할 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등차 수열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좀 뭔가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진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A2를 기준으로 볼 건데 잘 봐봐. 그럼 A2에서 A3은 그냥 A2에다 1 더한 거라고. 그럼 A4는 마찬가지로 A3 역시나 3 역시나 자연수가 아니지. 루트 3 역시. 그래서 그냥 A3에다 1 더한 거야? 그럼 A2한테 2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n에 4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진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 A5를 구할 때는 두 갈래 길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두 갈래 길? 만약에 A4에 해당하는 그 녀석이 이제 요거에 들어왔으니까 양수면 위의 규칙이고 음수라면 혹은 0이라면 밑에 규칙으로 가라는 거야. 그럼 A4는 만약에 0보다 컸다고 해봐. 그럼 이때 A5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요 A4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A4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n. 그럼 마이너스 루트 n이 결국 2죠. 그거에 A의 루트 n인데 요게 4 들어가면 A2잖아. 그래서 A2로 그냥 써주면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하라는 대로 한 거야 지금. 그럼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A2에다가 더하기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죠. 이렇게 됐대. 근데 이건 언제 기준이야? 양수일 때. 누가? A4가. A4가 양수라는 거는 다른 말로 지금 어쨌든 우리는 A2가 주인공이거든? A2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야? A4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그때는 밑에 규칙이지. 그럼 그때 A5를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냥 단순해. A4에다가 1 더한 거죠. A4에다 1 더하는 거는 A2한테는 얼마 더한 거야? 3 더한 거지. 근데 이건 언제 발생하는 거라고? A2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왜? A4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잖아. 그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그거를 풀어보면 이렇게 범위 나오죠.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지금 생긴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다행인 거는 뭐냐면 A5가 이렇게 됐지? 뭔가 한번 걸림돌을 만났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잠깐 동안은 또 그냥 다 요 경우야. 약간 아스팔트를 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섯 번째부터 또 해보면은 여섯 번째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다섯 번째한테 얼마 더한 거야? 1 더한 거지. 근데 이런 규칙이 계속 유지가 될 거잖아. 위엔 다 썼지만. 그럼 여기서 바로 가보자. 다음에서 또 걸림돌이 나올 게 A9거든? 근데 A9까지는 어쨌든 뭐야? A5한테 얼마 더한 거야? 등차 수열이라 했지. 공차가 얼마짜리? 1짜리. 항번호차 얼마나? 4가 나고 있어. 그러면은 4개 공차를 더하라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A9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A5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두 개를 다 풀 거예요. 그래서 해볼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요 경우를 우리가 첫 번째 경우라고 하고 요 경우를 두 번째 경우라고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 그럼 첫 번째 경우는 A5가 뭐였던 경우야? 마이너스 A2에다가 더하기 2였던 거야. 다른 말로 A2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뭐 할 때였어? 클 때를 의미하는 거였어. 그럼 이때는 아홉 번째 항이 뭐라고 나와요? 4 더하는 거지. 4를 더해. 그럼 마이너스 A2에다가 6을 더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10번째를 만들 거야. 10번째를 만들 건데 10번째 역시나 뭐가 돼? 두 갈래 길이 존재한다고. 자, 그럼 두 갈래 길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언제가 일단 기준이 되냐면 A9가 만약에 0보다 컸으면 그랬으면 뭐가 됐다는 거야? 위의 규칙으로 가라는 거야. 그럼 A9에다가 A10은요 A9에다가 즉 마이너스 A2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n이니까 마이너스 3 왜냐면 루트 9잖아요. 그리고 A 루트 9면은 여기가 3되거든요. A3인 거야. A3. A3이 누구야? 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괄호 열고 A2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냥 지금 하라는 대로 정신만 바짝 차리고 하는 중인 거야. 자, 그럼 얘 뭐가 나오냐면 요거 했을 때 마이너스 4A2 상수항끼리 6이랑 마3 풀3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언제라고? A9가 양수일 때. A9가 양수라는 건 얘가 양수일 때 말하는 거야. 즉 A2가 6보다 클 때 말하는 거죠. 그럼 봐봐. A2는 지금 마이보다 크다가 전제였는데 6보다 컸을 때만 이거 규칙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고 밑에 것도 해봐야지.
그럼 A9가 음수였다고 해봐. A9가 음수였으면 10번째 항은요, 마찬가지로 밑에 규칙으로 갈 건데 A9한테 1 더한 거야. A9한테 1 더하라는 거는 A9가 지금 누구죠? 요거였지, 전제가. 그러면은 요거다 그냥 바로 가자. A9에다가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A2에다가 더하기 얼마야? 7이 되겠지. 자, 얘는 언제라고? A9가 0보다 등호 빠졌어. 작거나 같을 때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그럼 A2는 누구보다? 6보다 잠깐만요. 여기서 잘못했죠? 얘가 0보다가 크거나 같은 거였으면 A2가 6보다 작은 거네. 미안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랑 6보다 작은 거. 아까 거꾸로 쓴 거예요. 여기가 이제 A2가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두 갈래 길로 나뉜 거다. 야, 그럼 위에 거 먼저 해볼게. 위에 거는 A15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10이랑 15 사이에는 제곱수가 더 이상 없어. 그럼 다 무슨 규칙이야? 등차 규칙인 거야. 그럼 당연히 A15는 A10한테 얼마 더한 거야? 공차 차이가, 항번호 차이가 5가 나니까 5 더한 거야. 그럼 A10이 여기선 뭐였어? 마이너스 4A2 플러스 3이었지. 거기다가 얘까지 더하면 플러스 8인 거야. 그래서 얘가 1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요거 풀어주면은 넘기고 해주면은 A2가 뭐라고 나와? 4분의 7로 나옵니다. 걔 요 범위 만족하니 안 하니? 하고 있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찾는 건 최종으로 누구였어? 첫 번째죠. 그럼 두 번째랑 첫 번째 관계는 뭐야? 마이너스 관계였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7이에요 붙여주면 돼요. 요게 일단 답입니다. 하나 구했어. 자, 그 다음 얘도 한번 해보자. 똑같이 할 거야. 15번째 항을 구할 건데 15번째 항이 누구라고? 그냥 10번째 항한테 제곱수 없으니까 5를 더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나온 10번째 항이 얘잖아. 거기다 5 더하면은 마이너스 A2에다가 12를 더하는 거지. 맞죠? 그게 1 됐으면 좋겠대. 그럼 넘기고 해주면은 A2가 뭐라고 나와? 11로 나오거든? 요 범위 만족해 안 해? 하고 있지.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A1을 우리는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1이다. 얘도 답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 두 개를 구한 거지.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어떤 거였어 그게? 요거였지. 자, 다시 가는 거야. 지금 5번째 항이 이거래. 자, 5번째 항이 뭐라고? A2에다가 3 더한 거래. 근데 얘는 A2의 범위가 마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자, 어쨌든 이때 그러면 A9까지 갈 건데 A9는 아까 말했잖아. 그냥 A5한테 4 더한 거라고. 요거. 그죠? 왜냐면 중간에 제곱수가 없으니까. 그럼 바로 갈까? 그럼 A9를 뭐라고 쓸 수 있어? A5한테 4를 더해. 그러면 A2에 플러스 얼마인 거야? 7인 거지. 그럼 10번째 항 우리 또 만들 때 두 갈래길이 존재하는 거죠. 자, 두 갈래길로 만들어 보자. 만약에 A9가 0보다 컸다면, 그랬다면은 10번째 항은 또 요 규칙이야, 요 규칙. 근데 요 규칙 쓰는 게 아까 썼던 얘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달라질 게 없잖아요, 식의 구조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게 달라지니까 이 괄호는 대신 얘로 써줘야 돼. 그래서 괄호에다가 A2 플러스 7 쓰고, 그 다음 마이너스 3배에다가 A3인데 A3은 아까 변함없이 똑같아요. A2 플러스 1. 그래서 여기다 A2 플러스 1 써주면 돼. 이 괄호, 첫 번째 여기 들어간 괄호만 다르게 들어간 거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2A2 그리고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 4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얘는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A9가 양수일 때, 즉 얘가 양수일 때니까 마이너스 7보다 클 때를 말하는 거야. A2가.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단 작거나 같겠지. 요 범위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자, 그 다음 A9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았다고 해보자. 그때 10번째 양은 여기서 또 밑에 규칙에 들어가겠죠? 그럼 전 거에다 그냥 1 더한 거니까 A9한테 1 더한 거야? A9가 쟤잖아? 그럼 A2한테 8을 더하는 게 되겠지. 그러면 요때는 A2의 범위가 A9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해봐. 그럼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때는 이제 A15는
10번째 항한테 5를 더한 거죠. 그래서 10번째 항한테 5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a2에다가 더하기 9가 된다는 소리야. 그것이 1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넘기면은 a2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넘어가면 마팔이거든? 마이로 나누면은 4가 돼버려. 근데 이 범위랑 상응하지가 않죠. 탈락입니다. 얘는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닌 게 처음으로 나왔고, 그다음 밑에 것도 해볼게. 여기서도 a15를 구할 건데 걔는 10번째 항한테 마찬가지로 5를 더한 거라고. 중간에 제곱수가 없어서. 그럼 10번째 항 대신에 얘 써주면은 a2 플러스 8 쓴 다음에 더하기 5야. 그럼 얘는 a2에 더하기 13이지. 얘가 1이 됐으면 좋겠대. 15번째 항이 1이다. 그래서 넘기면은 a2가 뭐라고 나와? 마이너스 12. 마7보다 작은 범위가 맞죠. 얘 되는 겁니다. 그럼 얘 때문에 나오는 첫 번째 항. 반대부호니까 얼마겠어? 12겠지. 그래서 얘도 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종으로 구한 답은 다 해본 건데 동그라미 친 3개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첫 번째 항들의 뭘 구해달래요? 곱을 구해달래.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과 마이너스 11과 그리고 그냥 12가 되겠지.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이 돼서 3 풀풀. 그래서 21 37에 21에 11 곱하면 돼. 그럼 231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 답은 231이다. 고생했습니다.